교실 탈출 제작에서 가장 막막한 부분이 문제 만들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를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해도 대체 어떤 문제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문제 만들기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연수생님들 온라인 오프라인 오늘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만 따라하면 문제가 뚝딱 만들어지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일리가 없죠. 그건 아닙니다. 방탈출 문제 만들기 있어서 절대 왕도는 없습니다. 많이 경험해보고 많이 문제를 내보는 게 좋은 문제를 만드는 지름길인데요. 방탈출 카페, 방탈출 유형의 책들과 게임을 많이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만들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많은 방탈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굳이 이 차시를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막막하다 하는 분들을 위해 실마리를 제공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실 속 방탈출 문제를 만드는 가이드라인을 먼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방탈출이 아닌 교실 탈출입니다. 교실 탈출이라면 교육과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학생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탈출과는 조금 다른 교실 탈출 문제 만들기 가이드라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교실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낼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고려합니다. 첫째,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자극을 줄 수 있는가? 둘째, 답을 찾아가는 풀이의 흐름이 논리적인가? 세 번째, 테마에 몰입할 수 있는 문제인가? 자, 첫 번째, 새로운 경험은 학생들에게 자극을 주고 이 자극은 상상력이 됩니다. 문제를 풀지 못하더라도 풀이를 알려주면 우와 소리가 나오게 만들고 싶은 이유인데요. 이러한 새로운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학생들은 방탈출 문제를 풀 때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상상력이 커진다는 뜻인데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경험과 자극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학생들은 창의력과 다양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논리성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논리의 반대말은 억지입니다. 간혹 방탈출 문제 중에는 답을 알게 돼도 아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경험해 보신 분들 진짜 딱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답으로 향하는 과정이 되게 억지인 경우예요. 이런 문제가 많은 방탈출 카페는 미션을 해결해서 짠 탈출해도 찝찝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테마 몰입은 포장지와 같습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라도 이걸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재미의 크기가 확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이 테마를 잡을 때는 당연히 그 학년 수준에 맞는 그 학년에 어울리는 테마여야 하겠죠. 뭐 살인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불륜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자, 전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방탈출을 제가 일부를 제작을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신문이란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신문기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열매를 설명하고 신문이라는 매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신문에 있을 만한 것들을 넣었는데요. 그럼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문제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여드리는 사례는 방금 말씀드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방탈출 일부의 학습지입니다. 종이 방탈출의 사례가 되기도 하겠죠. 자, 신문 형태의 문제지와 학습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제지에서 해답을 찾아 학습지에 답을 적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1번 문제, 가장 빠른 길로 탈출하면 난이도 하나짜리인데요. 두근두근 미르 탈출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건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째, 미로를 통과하면 숫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미로를 통과하고도 그 길에 새겨진 게 숫자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면 답을 알 수가 없어요. 학생들은 가장 빠른 길로 도착 지점에 도착했을 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답이 된다는 의외성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의외성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사소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관찰력입니다. 위와 같이 여러 문제가 있을 때 보통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왼쪽 위에서부터 해서 왼쪽이 오른쪽이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런 순서대로 풀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잘 보면 도착 지점에
1, 2, 3, 4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이 숫자 순서대로 답을 읽어야 제대로 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사소한 장치를 통해 학생들은 다른 문제에서도 힌트를 놓치지 않으려고 자세하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물론 너무나 사소하면 곤란하겠죠. 교과서 구석에 작은 글씨로 된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시험 문제로 나오면 짜증이 나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어느 정도 납득하고 넘어갈 만한 사소한 장치를 넣어두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그림 일기를 잘 읽으면 이라는 문제고요. 난이도는 하나짜리입니다. 흔히 세로 읽기라고 하죠. 굉장히 흔한 문제고 실제로 방탈출 문제에도 자주 쓰이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난이도 하라고 했지만 사실 처음 이런 문제를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없어요. 잘 읽는다라는 의미가 내용을 파악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읽어보라는 뜻이기 때문이고요. 그렇다고 또 풀기가 어렵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이 세로 읽기 문제를 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초등학교 3학년 집단들은 방탈출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4명 한 팀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10분이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문제 유형은 학생 수준에 맞아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지만 학생들에게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신문 읽고 문제 풀면 이라는 문제인데요. 난이도가 2개. 자, 조금 더 어려워졌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문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3번 문제처럼 전체를 읽어야 하는 문제 유형은 그 자체로 장점이자 단점이 돼버립니다. 장점은 교사의 교육적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교실 탈출 테마의 핵심 소재는 5.18 민주화 운동이고요. 그 중에서 일부 열매의 역할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신문 전체를 읽어야 풀 수 있다는 문제는 적어도 민주주의에 관한 그 제작자가 의도한 모든 기사를 읽어야 하므로 어느 정도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학생 입장에서는 지루하고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방탈출 요소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재미인데요. 이게 지루하고 짜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글을 읽다가 재미가 사라져버리면 방탈출이라는 콘텐츠를 사용하는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그 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 문제를 만들 때 글 양을 너무 많이 넣어버려서 같이 제작하는 그 제작진으로부터 글밥을 줄여달라 이런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교육적 욕심으로 재미를 망각해버린 그런 반면교사의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차시에는 이 문제를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팁들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 (3번) 모두 정답입니다. 학습 정리.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서 학습지와 함께 교실 탈출 문제 사례를 학습하겠습니다. 더불어 문제 제출에 대한 작은 팁들도 소개하겠습니다.